다섯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경상남도 밀양시에 있는 건데 이것은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이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특수 경매가 아니고 일반 경매로 보시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아까 팔지 않고 연금으로 볼 수 있지만 아까처럼 협상으로 해서 팔든지 지분으로 해서 팔 수 있다고 하면은 가격을 내가 협상할 때 내가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택인 경우에는 내가 낙찰을 받으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한테다가 인도명령해서 내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낙찰을 받고 점유하고 취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런 물건은 팔기 위해서는 이곳에 있는 공인중개사한테 협조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고 그러죠. 가격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중개사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파는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길러서 받으면 못 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파트 같이 공인중개사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래 가격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마음대로 좌우지우지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못하지만은 이런 시골에 있는 이런 집은 매매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격을 누가 결정한다고요? 공인중개사가 결정한다. 그러면 여기에 팔아주는 공인중개사는 이 동네 근처에 가서 맡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동네 근처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이거를 얼마쯤에 낙찰을 받으면 얼마쯤에 팔 수 있겠다고 준비를 했겠죠. 그러면 지금 3차까지 아무도 안 샀다는 얘기는 공인중개사도 3차까지 내가 돼서 2차에는 사서는 자기가 팔아서는 돈이 안 된다는 걸 공인중개사가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인중개사한테다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질러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제가 질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얼마 이상 쓰면 질르는 겁니까? 얼마 이상 쓰면 질르는 거다. 자, 얼마냐? 먼저의 최저 가격과 지금 최저 가격이 있죠. 두 가격을 합쳐서 중간 가격이 있죠. 그 중간 가격 이상을 쓰면 나는 질렀다고 보는 거예요. 절대로 그 이하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하셨죠? 특히 여기가 보시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토지 가격이 얼마죠? 7,300이죠. 토지 가격이 7,300이죠. 근데 감정 가격이 2,400이죠. 다시 말하면 토지 가격보다는 건물 가격이 훨씬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건물의 가치는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땅은 가치가 오래돼도 가치가 올라가지만 건물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감정 가격을 전부 다가 실질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은 상당히 고급 주택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억 4,600이 감정 가격이 아니라 우리는 1억 9,600이 감정 가격이고 지금 1억 5,900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낙찰을 받아서 1억 9천에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야 되는 물건입니다. 기준 권리가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없고 기분도 아니고 건물 토지 전체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상 문제가 한 개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서 얼마에 팔을 수 있을 거냐만 준비하면 되는 건데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질르면 안 된다. 집 상태는 상당히 시골 집인데 밀양에
지방에 있는데 상당히 고급 주택으로 잘 지어놓은 건 맞습니다. 실내도 보면 아주 화롭게 잘 꾸며놓은 거는 맞습니다. 여섯 번째 물건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직동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직동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모란 아세요? 모란에서 3번 국도를 타고 광주로 넘어가게끔 되면 광주와 성남의 딱 경계에 있는 곳이 직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직동에 이 전원주택이 감정 가격이 7억 6,600에 나온 겁니다. 얼마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 어디가 얼마? 3억 7,500까지 떨어지고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이죠. 근데 여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 보면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죠. 전입이 2014년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유치권 신고자가 있습니다. 유치권 신고를 지금 얼마를 해놨죠? 보면 1억 6,900만 원 해놨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치권자가 있고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이 2016년도에 했고 확정 일자는 2016년도에 받았죠. 2016년 9월 19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근저당 설정이 보면 8월 17일이죠. 그러면 확정은 9월 19일 날 받았으니까 기준거리보다 확정 일자는 늦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배당은 어떻게 한다? 못 받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구한테 받는 거죠? 낙찰자한테 받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2억을 물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유치권자가 1억 6,900만 원 유치권 신고를 해놓은 것이 이 경매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한국토지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주식회사 건우건설에서 공사자금 1억 6,900만 원을 유치권 신고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아까 선순위 임차인 채춘자의 무상거주자 각서 제출했죠. 그러니까 아까 2억이라고 했던 것 자체는 어떻게 한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찰자한테 이거 가지고 못 덤빕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아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학력 있는 임차인 2억은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그거 한주 하나로. 그럼 이번에 이제 해결이 될 게 뭐가 나오냐면 유치권이 남았죠. 유치권은 무슨 권이라고 그랬죠? 점유의 권이라고 그랬죠. 그럼 유치권을 인정받으려면은 판사님이 강제 압류하고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점유를 했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점유를 누가 하고 있죠? 최춘자, 박수정, 김지성이라고 있고 유치권자는 점유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유치권은 부존재 없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점유권이 인정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점유권을 찾아오는 건데 점유권은 인정이 안 되는 게 돈 받을 권리는 먼저 주인한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 건물에 대한 점유권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도 뭐는 유치권도 해결이 되고 대행력 있는 세입자도 해결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낙찰을 받아서 얼마에 팔 수 있느냐 한 건데 이것을 내용을 보게끔 되면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물건 보면 현황의 1-48, 1-49 양지상에 소재한 그랬죠. 제가 보면 여기가 전원주택인데 요 노란 것 한 것이 도로거든요. 근데 요 앞에 집에 입구 일로 도로가 들어가고 요 뒷집은 일로 들어가게끔 되는데 이 집은 들어갈 길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이 땅 주인이 이 땅을 같이 사서 여기에 있는 도로를 진입도를 같이 써갖고 여기다가 별도로 제가 보기에는 창고를 지은 것 같아요. 창고로 허가하는 건축물 관리사는 창고를 지어놓고 그거에 거기에다가
살림살이를 꾸며갖고 세를 준 거고, 아까 양춘자라는 사람이 이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두 개라서 하나는 세를 주는 집이고 하나는 그냥 된다. 단 두 가구를 별도로 건물이 떨어진 것을 세를 주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은 제가 대학력 있는 임차인도 해결이 되고 유치금도 해결이 됐으니까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대출로 받아서 그 여기 밑에 있는 요 집 있죠. 요 집을 월세로 주면서 대출이자 갚아가고 이거는 그냥 쓰고 있으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보면 차고고 여기 위에 들어가는 집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두 개를 양쪽으로 쓰는 거고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일곱 번째 물건입니다. 일곱 번째 물건은 보면은 대지가 지금 전답이 아니고 대지입니다. 대지가 몇 평이죠? 657평이죠. 근데 8,200에 시작해서 5,200까지 떨어졌죠. 만약에 대지가 10만 원씩만 친다고 하더라도 6,570만 원이 돼야 되는데 10만 원도 안 친 겁니다. 근데 건물은 3개가 있고 건축물 관리당의 이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처음서부터 이렇게 657평 되는 땅에 땅 주인 말고 건물 주인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정 이상권이 없는 건물로 다른 땅에서 쓰고 있다가 땅 주인이 경매로 나왔고 땅 주인이 경매로 나와서 그랬는지 건물도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제가 갔을 때 가서 봤더니 한 사람도 없이 다 나갔더라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우리 그 공투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보십시다. 이거 보죠. 항공사진 보십시오. 항공사진 보면 이렇게 땅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땅을 잘라서 이 집이 한 집. 이렇게 땅을 잘라서 이 집이 한 집, 이 집이 한 집이야. 그리고 여기에 뭐냐면 이게 뭐야? 사료 집어넣는 통 있죠. 그 통이 있어서 이쪽으로 진입도로를 써서 한 집, 두 집이 있고 왼쪽 도로를 써서 들어가는 이 왼쪽 도로 쓰는 집이 한 집이 따로 있으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이건 낙찰 받으면 제가 지금 힘든 것 집이 있는 대로 분할을 해서 3개로 나누어서 팔면 최고 좋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된 것이 두 채가 이런 곳에 그 부여에 이렇게 옛날 집으로 두 채가 있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3천 그때 200만 원인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그 뭐야 7천 얼마짜리였는데 떨어지고 해갖고 3,600만 원인가 낙찰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두 사람이 같이 낙찰을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때 같이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아가지고 어떡한다? 그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을 해갖고 개인적으로 파는 것이 한 동당 3천만 원씩 주고 팔았어요. 두 개를 같이 3,200만 원인가 얼마에 낙찰을 받아갖고 집이 있는 그대로 잘 나갔고 한 집 따로 해갖고 3천만 원씩 받는데 이것도 제가 보면 3개를 이 땅을 650평을 다 같이 낙찰을 받아서 분할을 해서 3개로 쪼개서 파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법정시한권이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주인에게 지를 내놓으라고 얘기하면 다 쓰러져 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주인이 그러지 말고 그냥 거저줄 테니까 가져가 주십시오. 그러면 거저는 못 가지고 가고 100만 원이라도 붙여주면 갖고 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오게끔 되고 가져와서 제가 보면 여기 곡물 제조기 같은 거 있는 거 여기 보면은 이런 것이 있죠. 이렇게
이런 거를 정리하고 지금 제가 보기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1년은 안 됐겠지만 한 6, 7개월 이상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당 청소도 하고 풀도 뽑아서 싹 정리해 놓고 여기 오른쪽 여기 이 사료 제조기 바로 뒤에 보면은 그 망으로 쳐가지고 소 같은 거 길들는 거 있거든요. 그거 다 없애버리고 정리 싹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고 분할해서 팔게끔 되면은 뭐 금방 팔고 빠져나올 수 있는데 수익을 내가 보기에는 올릴 자신이 있고 여기 또 여기 공주나 부여 이쪽에는 또 우리 수강생 중에서 몇 년 동안을 그 공인중개사 하신 분이 있어 이런 거 잘 팔아주는 분이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서울 공채에서 이거는 입찰에 들어가서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집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게 이게 뒷집입니다. 뒤로 옆으로 들어간 뒷집입니다. 자, 8번째 물건입니다. 아까 제가 2번째에 있는 것은 8번째에 또 있기 때문에 8번째 한다는데 이거는 보면 이것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권영숙이라고 해갖고 땅이 있는데 땅을 상속을 받은 것 같아요. 상속을 받고 그 땅에 여러 명이 같이 갖고 있고 건축물 관리장이 제가 보기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97년도인가 98년도에 어떤 한 사람 지분이 경매로 나왔더라고요. 한 사람 지분이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그때 그 지분을 낙찰을 받은 사람이 이재금이에요. 이재금. 무슨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재금이가 이거를 낙찰을 받아놓고 건물을 이재금이가 다 샀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이재금이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땅은 119분의 14 지분으로 사서 갖고 있고 그 땅 위에 있는 건물은 전부 다를 산 겁니다. 근데 땅도 지금 49평이죠. 근데 119분의 14면은 제가 보기에는 약 8분의 1 정도다 보니까 이 땅도 한 300원 50평에서 400평 정도 되는 넓은 땅의 대지예요. 땅 자체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강제 지분으로 해서 1,300만 원을 달라고 그랬죠.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자, 보면 여기에 권영숙이, 백정현이 박하나가 있죠. 이 사람이 110분의 6, 110분의 4, 110분의 4죠. 그러면 세 개를 다 합치면 110분의 14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데 110분의 14씩이었죠. 근데 110분의 14를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저기 상속을 받은 건데 그 사람이 돌아가셔서 다시 또 상속을 받은 것이 119분의 14를 다시 또 세명이 갖는데 그것이 경매로 나왔고 110분의 28 다시 말하면 110분의 14를 두 개를 합친 거를 이재금이가 지금 거주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금이는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땅이 이렇게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데 자 건축물 관리대장이 누군 건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누구죠? 이재금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2019년에 소유권 이전했죠. 원래는 보게끔 되면 사용 승인일이 1955년도죠. 그러니까 중간에 1990년도에 이재금이가 이 건물을 산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집이 보면 이 앞에 이렇게 기하집을 보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집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옛날에 기역자 집이 있죠, 이게 옛날에 있던 집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요거 앞에는
다시 말하면 더 집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집이 지어진 거고 여기 자동차가 2대가 있죠. 자동차가 2대가 지나갈 정도 있고 여기 앞에가 여기 보면 여기 뭐예요? 장독대입니다. 뒤쪽으로는 뭐예요? 밭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밭이. 이해가 가셨죠? 이런 것이 경매로 나오는데 강제 경매로 1,300만 원이 나왔죠. 그럼 아까 이재금이가 119분의 24였죠. 28이었죠.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이재금이가 다른 사람 지분을 119분의 14를 또 샀기 때문에 2번에 된 거죠. 이번에도 또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되죠. 사야 되는데 가격을 이재금이가 정해, 내가 정해. 공유적 우선 매수 신고 좀 들어오겠죠. 하고 싶은 거 하면 격투 같은 거 있지. 공유적 우선 항아리가 이렇게 많죠. 자, 그럼 공유적 우선 매수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럼 뭡니까? 자, 봅시다. 최 사장님 생각에 공유적 우선 매수 들어온 게 맞죠? 그럼 여기 누가 낙찰을 받았는데 공유적 우선 매수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왜 미납했지? 미납했죠. 그러면 이 미납을 우리도 시킬 수가 있죠. 제가 얘기했죠.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는 그 지분권자하고 얘기해서 나한테 돈을 얼마를 주면 내가 잔금을 안 내릴 테니까 당신이 어떤다? 공유자우선 매수 신청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공유자우선 매수 신청해놨어야죠. 근데 공유자우선 매수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었죠. 그러면 신권으로 새로 시작했죠. 새로 시작했는데 어떤데 지금 또다시 유찰을 했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있는 이재금이라는 분은 경매 공부를 안 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 같아요. 따라서 이거는 어떤다? 우리 공투에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98만 원 얼른 달라 그래가지고 얼른 들어가서 우리 내가 갔다 올게 해야지. 그냥 그래요. 항아리가 이렇게 한 30개 있더라고요. 항아리 30개 있으면 이 항아리에 뭐가 단 게 있어요? 장이나 장을 30개를 담는다. 모르지 장 장사하는지 된장 고추장 장사하는지 알아. 하는 거왜 있겠어? 발효 식품인가? 발효 식품인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이거를 가지고 자기가 영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장독을 안고 이사를 못 가. 진짜 장독이 좀 때문에 그리고 내가 보면 내가 보기에는 아까 기업자 집은 잠자는 데고 가운데 이거 넓힌 집은 장독 가는 거 가지고 뭐 담그는 거 만드는 공간이에요. 이거. 제가 보기엔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